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왜 우리가 아직 외계인을 찾지 못했는지 말이에요. 그들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지구상에 있는 물체조차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면 말이죠. 로빈 헨슨 교수는 이렇게 믿습니다. 만약 지구 밖의 생명체들이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기술을 완벽히 터득했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요. 그들이 지구에 발을 들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계인을 찾아내려면 우리는 그들을 따라잡아야만 합니다.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하루라도 빨리 말입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까봐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인류가 서둘러 올라가야 하는지입니다. 카르다쇼프 척도의 단계를 말이죠. 1964년 니콜라이라는 이름의 한 소련 과학자 카르다쇼프가 아주 특별한 척도를 고안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다른 생명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말이죠. 카르다쇼프 척도에 따르면 한 문명이 도달한 진보의 수준은 그 문명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회가 더 고도로 발전할수록 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각 개인의 평균적인 필요량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 아주 분명하게 증명됩니다. 1800년에서 2015년 사이의 인류 말입니다. 지구 인구는 7배 증가한 반면 총 에너지 소비량은 25배나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그토록 극심한 에너지 갈증을 채울 수 있을까요? 지구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은 다양한 기술을 발명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이죠. 카르다쇼프 척도는 처음에는 오직 3개의 단계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제2류형 문명은 최대한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행성에서 만들어지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별에서 오는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죠. 쓰나미나 지진 같은 자연현상도 끔찍한 재앙이 아니라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지구 에너지의 약 65%가 여전히 재래식 방식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 말은 원유나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를 뜻하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제1유형 문명이 되려면 말이죠. 하지만 첨단 기술만이 유일한 특징은 아닙니다. 전형적인 그런 발전된 문명의 모습은 말이죠. 1973년 미국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제1유형 문명의 기본 조건은 완벽한 세계화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지식에 말이죠. 게다가 세계 경제 체제도 갖춰져야 합니다. 완벽한 자유시장을 바탕으로 모든 개인이 원하는 누구와도 거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정부의 간섭 따위는 없어야 하죠. 그곳은 이런 세상입니다.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곳 말입니다. 다행히도 만약 이런 유형이 문명이 우리 은하계에 나타난다면 인류는 그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관찰 가능한 그 어떤 형태의 다른 생명체나 그들의 진화 과정을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사이좋은 이웃이 될지 아니면 인류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어서 우리를 쉽게 노예로 삼아버릴지는 말이죠. 제2유형 문명이라면 정치적 갈등이나 경제 위기 같은 건 전혀 없을 테니까요. 이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로운 영토를 탐색하는 데 모든 노력을 이 생명체는 사용하는 방법을 알 뿐만 아니라 자신들 행성의 에너지를 가장 가까운 별의 에너지까지도 게다가 단지 빛을 변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이론은 완전히 가설에 불과하며 다이슨 구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것은 감싸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이 별의 모든 센티미터를 이 구체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그 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행성으로 전송할 것입니다. 왜 모든 생명체가 생존을 위해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까요? 만약 인류가 충분히 오래 살아남아 제2유형 문명이 된다면 그리고 만약 지구에 충돌할 위험이 있다면 달 크기만한 다른 물체와 우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증발시켜 버릴 만약 제2유형 문명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은하계 안에서 인류도 그것을 알아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대한 다이슨 구를 놓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별 중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카르다쇼프 척도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는 거의 전능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제3유형 문명뿐입니다. 그 발전 수준은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은하계 전체의 에너지를 이 문명에서 그러한 생명체들은 블랙홀의 잠재력을 사용할 수 있거나 심지어 새로운 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대 인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계획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하지만 폴 레드너 같은 일부 작가들은 제3유형 문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들은 수없이 많은 식민지를 만들어내고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가진 생명체들이
은하계 곳곳을 누비면서 수많은 별들을 차례대로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다이슨 굴을 수백 개나 건설해서 고향 행성으로 에너지를 가져오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눈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어떤 문명도 아직 그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제3유형 말입니다. 아니면 이 생명체들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자신들의 모든 흔적을 교묘하게 숨겼다는 것입니다. 니콜라이 카르다쇼프는 세 가지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은하계 전체의 에너지라면 그 어떤 생명체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일부 공상과학 작가들과 과학자들은 여기서 훨씬 더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 우주에는 단 하나의 은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억 개의 은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즉 제4유형 문명은 은하계의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이 생명체들은 은하계와 행성계를 재배열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우주에서 무언가를 영원히 지워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 문명은 새로운 물리 법칙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아직 전혀 모르는 것들이죠. 그리고 대체 에너지원도 찾아야겠죠. 이 임무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나 특별한 생명체들에게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평범한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행성은 로봇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고도로 발달한 사회의 여러 집단들은 글로벌 민주주의 덕분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확실하게 스포츠 대회에 참가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될 테니까요. 혹은 장기 우주 임무. 하지만 잠깐만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5단계 문명은 단지 에너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주가 만들어낸 모든 나란히 존재하는 다른 차원의 에너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중 우주 이론이 적용된다면 무한한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평행 세계로부터요. 이게 믿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6단계 문명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초지능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을 아는 곳이죠. 그렇게 되면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공간 전체를 말이죠. 이런 생명체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주의 형성을 살짝 수정하는 것쯤은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몇 개의 세계를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절대적인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지막 유형인 오메가 문명이라고도 불리는 7단계 문명은 진정한 불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세계의 구성원들은 가상기술을 사용하여 여러 다른 차원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시간과 공간을 왜곡해서 특정한 빈 공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모든 왜곡으로 인해 그곳의 물리 법칙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개인의 원자 하나하나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 차원 안에서 말이죠. 기분이 어떠신가요? 머리가 아프신가요? 이 모든 걸 상상하려다 보니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술을 연구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렇게 복잡한 것들을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발전 수준에 도달하려면 인류는 앞으로 100억 년이나 더 걸릴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문제는 우리 인류가 발전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훨씬 더 빠르게 말이죠. 우리는 그저 영원히 제1유형 문명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발전 수준은 대략 0.75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기뻐하지는 마세요. 비록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결코 우리가 제1유형 문명으로 가는 길의 75%를 이미 달성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카르다쇼프 척도는 로그 스케일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갈수록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척도를 선형 밀도로 변환해보면 알 수 있듯이 바로 지금 우리의 에너지 수준은 고작 0.19에 불과합니다. 만약 수치가 0.76이 되려면 우리는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생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26%나 더 말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발전 속도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죠. 설령 우리가 다른 세계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사는 지금까지 약 4,000개의 외계 행성을 찾아냈습니다.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곳으로 말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별들 사이에서 이웃을 찾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실제로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 말입니다. 과학자 로빈 헨슨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만이 유일한 존재라고 말이죠.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는 없지만 저 머나먼 우주 구석에서 말이죠. 우리는 이 게임에 훨씬 늦게 뛰어든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외계 행성들이 지구보다 먼저 생겨났으니까요. 연구자들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카르다쇼프 척도를 서둘러 올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곧 살아갈 곳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명이 더 빠르게 발전할수록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구체들이 서로 다른 형태의 생명체라고 상상해봅시다. 그것들의 발전 속도가 더 빠를수록 생존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거나 혹은 아직 제1유형 문명이 되지 못한 이들에게 남겨질 기회도 적어질 것입니다. 이 법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주가 무한하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메가 문명이 무한히 멀리 뻗어나갈 수 있고 또한 무한한 속도를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명의 생명체들이 과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만약 우주 공간에서 우리와 마주친다면 말입니다. 아니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지구를 착취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외계인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 탐사에 있어서 그들을 앞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희생양이 될 가능성입니다. 이른바 대여과기 이론의 희생양 말이죠. 로빈 헨스는 이 전문 용어를 1996년에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가설에 따르면 어떠한 형태로든 더 빠르게 발전할수록 앞으로의 시간은 더욱 험난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극도로 미발달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다른 잠재적인 문명들에 비해서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꽤 빠르게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규모로 보았을 때 말이죠. 이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인류가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발명해내고도 실제로는 그것을 매우 부주의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최소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되겠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가상의 우주 괴물들보다는 인류가 스스로를 파멸시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높은 확률로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발명품들의 도움으로 말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미래학자 미치오 카쿠에 따르면 인류의 운명은 앞으로 약 100년 안에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제1유형 문명이 되기 위해 그리고 우주의 거대한 분쇄기 속으로 사라지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발전 과정에서 우리는 지극히 현실적인 단계들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을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에게 그 다음 목표는 개선하는 것입니다. 아주 대폭적으로 말이죠. 현존하는 모든 에너지 생산 방식은요. 특히 이 방식은 원자력 에너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계속해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비극적인 기억 때문이죠. 그래서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벨기에 같은 여러 선진국들이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하나의 퇴보입니다. 문명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출수록 예상치 못한 문제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없다면 우리는 그 정도 규모로 나아갈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에너지원을 찾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체제를 말이죠. 하지만 이런 획기적인 발견조차도 길을 열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1유형 문명이 되기 위한 길을 말이죠.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온전한 제1유형 문명의 기반이 되는 바로 전 세계적인 인권과 민주주의의 질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만들어냈고 사용자들이 가장 야심찬 계획들을 실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은 이 필수적인 도구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